자, 9번입니다.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도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다음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아니 여기는 루트고 위에 있는 문제는 절대값이었는데 저 새끼는 왜 계속 말할 때마다 절대값이 뭐 양수면 그냥 쓰고 음수면 부호가 반대,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야 도대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비슷하니까요. 자, 왼쪽이 오른쪽보다 큰 거를 성립하는지를 증명해 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누가 더 긴지 짧은지를 재보겠습니다. 뭐 하면 돼요? 루트 A 플러스 루트 B에서 루트 A 플러스 B를 서로 뭐 해주면? 빼주면 됩니다. 근데 빼고 싶지만 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루트 때문에. 그래서 뭐 해줘? 양변을 제곱한 값을 서로 빼주겠습니다. 됐죠? 자, 제곱하면요. A, B, 2 루트 AB 빼기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제곱했으니까요. 그럼 정리하면 2 루트 AB가 나오네요. 됐죠? 됐습니까? 그럼 사실상 위에서 말했던 2번 문제보다 더 쉬운데요? 됐어요? 받아들임? 자, 봐봐.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죠? 둘이 곱했습니다. 그럼 0보다 어때요? 0보다 어때요? 크겠지. 근데 0 나올 때도 있나요? 있죠. 언제? 등호는 A가 0이거나 B가 0일 때. 됐죠? 아, 둘이 곱해서 0 나왔다는 님 뭐야?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라고. 그럼 A가 0이거나 B가 0이면 등호 성립하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이때 여러분들 이 말을 A가 0이거나 B가 0입니다라는 이 말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A, B를 곱한 게 0일 때. 됐음? 아, 둘이 곱해서 0 나왔다는 얘기는 적어도 하나가 0이라는 뜻이니까 같은 표현이잖아. 됐습니까? 해서 성립함을 보였습니다. 끝. 됐나요? 됐나요? 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제 12번으로 갑니다. 유제 12번. 요거까지 풀고서 문 닫자. 자, 유제 12번입니다. A가 0보다 크고요. B도 0보다 크고요. C도 0보다 클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 둘, 세 개 곱하고 있죠? 하나, 둘, 셋 곱했습니다. 이 셋이 곱한 게 8ABC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아? 라는 거죠. 자, 보세요. 일단 A랑 B 더한 거 있어. A, B 양수잖아. 그럼 둘이 더한 건 항상 크거나 같죠? 2 루트 곱한 값보다. 됐죠? 두 번째, B하고 C를 더한 값이 있어. 이 둘이 더한 건 항상 크거나 같죠? 2 루트 곱한 값보다. 세 번째, C 플러스 A가 크거나 같죠? 2 루트 CA보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럼 이때 봐봐. AB 더한 거의 최소는 몇이야? AB 둘이 더했습니다. 최소값 몇이에요? 2 루트 AB죠. 받아들임? 이거는 언제야? A 플러스 B가 0일 때. 그때 최소값 나올 거야. 됐음? 등호 말했습니다. 두 번째. 미안해. A랑 B가 같을 때. 미안해요. 다시요. 두 수가 같을 때죠. A, B가 같을 때 성립할 겁니다. 두 번째. B 더하기 C의 최소값 누굽니까? 2 루트 BC죠. 맞아? 이건 언제? B하고 C가 같을 때 그때 B와 C의 더한 값이 최소값 나올 겁니다. 세 번째, C 더하기 A의 최소값은 누굽니까? 2 루트 CA가 되겠죠? 이건 언제야? C하고 A가 같을 때 성립할 겁니다. 됐죠? 그럼 봐봐. A, B가 같으면 둘이 더한 거의 최소값이 이거고, B, C가 같으면 둘이 더한 거의 최소값이 이거고, C, A가 같으면 둘이 더한 거의 최소값이 얘가 될 거야. 그럼 오른쪽에는 이 조건들을 좀 볼게.
A랑 B가 같을 때, B랑 C가 같을 때, C랑 A가 같을 때. 그럼 다시 말해서 A, B, C가 모두 같으면 됐어? A, B 더한 거의 최소값, B, C 더한 것도 최소값, C, A 더한 것도 최소값이 나올 겁니다. 받아들여요? 다시 A, B, C 세 개 숫자가 모두 같잖아? 그러면 A, B 더한 거의 최소값이 나올 거고 B, C 더한 거의 최소값이 나올 거고 C, A 더한 값도 최소값이 나올 거야. 받아들임? 그럼 다시 말하면 A 더하기 B, B 더하기 C, B 더하기 C, C 더하기 A 이 셋을 곱한 값은 A, B, C가 모두 같다면 A, B 더한 거의 최소값인 2 루트 A, B가 될 거고 BC 더한 거의 최소값인 2 루트 BC가 될 거고 CA 더한 거의 최소값인 2 루트 CA가 될 겁니다. 다시 얘네 정리해주면 8 루트 A제곱, B제곱, C제곱이 될 겁니다. 됐죠? 다시 말하면 얘는요 8ABC가 될 겁니다. 됐음? 그럼 결론 3개 다 곱한 거의 최소는 8ABC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론 셋이 다 곱한 값은 8ABC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끝. 성립. 됐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가 뭐냐? 라고 이야기하려면 일단 우리는 대응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매칭하는 거야. 짝짓는 겁니다. 대신 대응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대응에서 중요한 건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대응한다. 이렇게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난 수업 때 대응 말 거꾸로 하면 뭐가 돼? 응대. 응대하는 경우들이 있죠. 어디 가면? 은행 같은 데 가면. 맞아요. 그럼 그때 손님이 들어가면 삥뽕 3번 창구로 오세요 할 거 아니야. 맞아? 매칭시켜주는 겁니다. 이때 방향이 있죠. 내가 3번한테 가는 거지. 맞아?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방향성이 있게 매칭하는 경우를 우리가 대응한다. 짝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대신 방향이 있어. 누가 누구에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나서 함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함수가 뭡니까? 자, 집합 x의 모든 원소가 집합 y의 원소에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때 우리는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라고 불러요. 됐음? 됐음? 이때 이 대응 관계를 우리가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응하는 관계를 보면서 우리는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라고 부르고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f 펑션 함수입니다. x에서 y로 대응한다. 이게 함수 표현이야. 자, 주의하셔야 되는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집합 x에서 집합 y로 대응하는 상황이고요.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전부 다 집합 y에 있는 원소에게 오직 하나씩 대응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그 대응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대응 관계일 뿐입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다시 함수가 뭡니까? 함수가 뭐예요? 집합 x의 모든 원소가 집합 y에 있는 원소에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하는 관계를 우리가 x에서 y로의 함수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아닌 일부의 원소만 집합 y에 있는 원소에 대응했다면 함수가 아닙니다. 마찬가지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Y는 원소에 오직 하나씩이 아닌 2개 혹은 3개씩 대응했다면 얘도 마찬가지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집합 X에서 집합 Y로 대응한 대응 관계일 뿐이야. 그 무수히 많은 대응 관계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는 얘를 함수라고 합니다. 됐죠? 함수의 뜻입니다. 제일 중요할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게 함수니까. 자, 그럼 봐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야. 자, 집합 X에 이렇게 원소들이 있어.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뭐 벤 다이어그램 그린 거죠. 집합이니까. 또 집합 Y가 이렇게 있습니다. 원소로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어. 이때 이 X에 있는 원소가 Y에 있는 원소에 어서오세요. 대응하는 그 관계를 화살표로 짝지어서 한번 표현해 볼게. 그럼 봐봐. 1이 B에 대응했습니다. 2가 C에 대응했습니다. 3이 B에 대응했어요. 뿅. 그럼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Y에 있는 원소에게 오직 하나씩 대응한 겁니까? 자, 1은 누구랑 대응했어요? B. 2는 3은 그럼 다시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Y에 있는 원소에게 오직 하나씩 대응한 겁니까? 오직 하나씩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주어 잘 보셔야 돼.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오직 하나씩 대응해야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집합 X에 원소 1이 있습니다. 얘 오직 한 개에만 대응한 거 맞습니까? 누구한테 대응했는데? B한테. 그럼 2 얘는 오직 하나의 원소에 대응한 거 맞습니까? 누구한테 대응했는데요? C. 그럼 여기는 이 3이라는 원소는 오직 한 개의 원소에 대응한 거 맞습니까? 누구한테 대응했는데? C. 맞아? 그럼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전부 다 오직 하나씩 대응한 거 맞습니까? 네. 그럼 얘는 뭔데? 함수야. 이때 이 대응 관계를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한다고. 받아들여? 다시 집합 X가 있습니다. 집합 Y가 있어요. 여기 1, 2, 3 똑같이 있고 여기는 A, B, C가 있음. X에서 Y로 대응하는 그 대응 관계를 관찰해 볼 거야. 이때 1이 A랑 대응하고 2는 B하고 C에 대응하고 3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때 이 대응 관계를 보면서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음? 없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집합 X에 있는 이 원소는 하나에 대응했습니다. 맞죠? 집합 X에 있는 이 원소는 오직 하나에 대응했어요? 아니죠. 2개한테 갔지. 그럼 돼, 안 돼? 안 됩니다. 세 번째, 이 집합 X에 있는 원소 3은 대응했습니까? 안 했잖아. 모든 원소가 다 오직 하나씩 대응해야 된다며. 그럼 누구 때문에? 이 원소 2와 이 원소 3, 이 2개 때문에 우리는 얘를 함수라고 할 수 없음. 받아들여? 받아들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X집합에서 Y집합으로의 대응 관계를 지금처럼 화살표로 그려서 짝짓는 과정을 눈으로 보여드린 다음 야 이거 함수인데 아닌데 한번 말해봐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까요? 자, 이때 지금처럼 이렇게 함수가 된다면 함수라면 전제 조건이야. 함수가 된다면 그럼 이때 우리가 이 집합 X를 정의역이라고 할 겁니다. 이때 이 집합 Y를 공역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대응해서 짝을 지은 이 집합 Y의 원소들 얘네들을 우리가 시역이라고 부를 겁니다. 됐죠? 선생님 왜요? 라고 하면 이름이에요. 네, 정의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집합을 얘기할 때 이렇게 함수를 말할 때 이렇게 용어까지 정리해 드릴 수 있음.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만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거나 어렵거나 헷갈리거나 혹은 외우기 귀찮거나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얘를 바꿔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미팅으로 바꿉니다. 미팅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미팅 하려면 당연히 누가 있어야 돼? 남자애들이 있고요. 여자애들이 있겠죠? 이때 남자애들, 걔네들을 X라고 할게요. 여자애들, 걔네들을 Y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놈들, 연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 왜요? 그냥 저 편하게 얘기한 겁니다. 됐죠? 뭐 쥐는 더 심한 욕도 하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 미팅으로 바꿔 생각해 볼게. 놈들, 연들이 있어요. 농담하는 겁니다. 그냥 빗대서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이때 봐봐. X에 오는 애들이 1번이 왔고 2가 왔고 3이 왔어. 여학생들은 A가 왔고 B가 왔고 C가 왔어. 이때 얘가 미팅이 되고 싶어. 다시 말해서 얘를 함수라고 얘기해 볼게. 함수가 되고 싶어. 그럼 미팅이 잘 되려면, 함수가 되려면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봐봐. 요즘엔 시대가 바뀌어서 그러진 않지만 나 때까지만 해도, 아저씨 어릴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이제 남자들이 거의 다 대시하고 여자들은 그냥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요즘에 안 그러죠? 그죠? 근데 옛날에 그때 그랬어요. 옛날 한국전쟁 끝나고 그때 애매할 때 그때. 근데 그때 사람이니까. 자, 그때 그랬는데 그때 얘기를 그냥 할 거야. 그래서 봐봐. 남자가 여자한테 대시할 거야. 대응할 겁니다. 방향성이 있어. 그럼 이때 자, 1번 학생이 딱 보는 거지. B가 이쁘네. 이런 거예요. 됐음? 2번 학생이 딱 보는 거지. 나도 B가 이쁜데. 하는 거임. 받아들여? 이때 3번 학생에게 나는 C가 내 타입인데?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응하면 미팅이 성공적으로 끝난 겁니까? 네, 끝났죠. 끝났죠. 끝났지 뭘. 뭐 문제 될거 있어? 야, 좋아하면 안 되냐? 사랑한 게 되냐? 됐어요? 괜찮잖아. 이때 봐봐. 이 남자애들 한테 이런 얘기 할 거야. 자, 놈들이요, 놈들. 이 놈들끼리 이런 얘기 한다고. 자, 우리 미팅 나가는데 우리 청정탕탕하게 승부해보자. 그래서 X들의 이름이 뭐다? 정이요. 청정탕탕하게. 이때 여자애들도 올 거 아니에요. 여자애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남자애들이 좋다고 막 들이대면 아무리 걔가 그지 같아도 그냥 공평하게, 공정하게 일단 받아는 주자.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래서 공역입니다. 그래서 미팅이 시작이 될 거야. 자, 이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 1번인 애가 딱 보더니 야, 나는 A도 괜찮은데 B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이러면 돼,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지. 이게 쓰레기인 거지. 맞아요?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집합 X에 있는 놈들은 오직 하나만 가야 돼. 두 번째, 미팅을 진행합니다. 자, 1번이 A가 좋다고 했어. 2번은 C가 좋다고 했어. 근데 3번이 딱 보더니 이런 얘기를 해. 다 빠았는데? 집에 갈래? 그럼 돼, 안 돼? 그럼 분위기 완전 곱창 나는 거잖아. 라고 요즘 표현하더라고요. 곱창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 됐어요? 망가지는 거잖아. 완전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얘네 뭐 하기로 했어? 정정당당하게 그냥 무조건 하나 가기로 했다고. 그래서 얘가 갔단 말이야. 누구한테? 나는 그래도 C가 제일 나을 것 같아. 됐음? 다시 이거 미팅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야. 야, C가 2표 받았잖아요, 선생님. 이쁜 걸 어떡해. 됐어? 대신 남자애들 모두 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나씩 갔잖아. 그래서 애들 전부 다 그냥 받아줬잖아.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다? A하고 C는 커플이 되었습니다. 선택을 받았죠. 그럼 뭐해 이제? 차 타고 밥 먹으러 가는 거잖아. 낯설 안 봐요? 차 타고 밥 먹으러 가는 거잖아. 데이트권 얻어서 가는 거잖아. 자, 그럼 문제는 누구야? B죠. 얘 선택을 못 받았네. 그럼 얘 뭐 할까? 집에서 짜장면 먹는 거지 뭘. 짜장면 먹을 때 카메라 들어와? 안 들어와. 그냥 혼자 먹는 거야. 그러면 B 입장에서 생각하겠지. 야, 우리 공정하고 공평하게 다 받기로 했는데 지네들만 나가서 놀고 오고 나는 집에서 짜장면 먹고 씨. 그러면서 얘네들한테 뭐라고 그러고 있어? 더럽고 치사한 년들. 그래서 치역입니다. 됐죠? 선택받은 애들. 그래서 Y값들의 모임을 우린 치역이라고 합니다. 미팅이에요. 그래서 미팅으로 바꿔서 해석해 주시면 된다.
다시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 교재 154페이지 정의역, 공역, 치역에 대한 용어의 정리까지 끝냈습니다. 됐을까요? 또 어렵지 않아요. 함수가 뭡니까?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Y에 있는 원소에게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 관계를 우리가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부릅니다. 해서 어려우신 분들은 미팅으로 바꿔서 놈들과 연들로 나눠놓치고 놈들은 누구야? 정정당당하고 정의로운 놈들 무조건 하나씩만 가기로 한 거임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역 야 그냥 공정하고 공평하게 애들이 막 좋다고 하면 받아주자. 그러고 나서 치역은 뭐예요? 나간 애들 더럽고 치사한 년들 지네만 놀러 나가고. 됐어요? 그래서 얘는 이름이 있다 없다? 딱히 없습니다. 그냥 공역이에요. 됐죠? 얘네들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합니다. 됐죠? 여기까지 얘기해 봅니다. 자, 주의해 주세요. 이때 정의역은요 모두 다 하나씩 가야 됩니다. 됐음? 오랜 원이야. 정의역에 있는 애들은 모두 다 오직 하나씩 대응하러 가야 돼. 그럼 선생님 여기 대응 안 한 애 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매력 어필을 못했나 보죠. 두 표 받은 애 있는데 얘는 뭐예요? 이쁜가 보죠.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이쁘다는 건 매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뭐 얼굴을 갖고 얼평을 했다는 뜻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괜히 이런 걸로 논란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여기 있는 계신 여러분들은 다 충분히 이쁩니다. 네. 처음 듣죠? 미안합니다. 네. 누구요? A씨는 공역이면서 당연히 치역이라고 할 수 있죠. 공역 중에 또 치역인 애들이죠. 그래서 공역의 부분 집합이 치역이 되겠습니다. 좋은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함수에 대한 이야기, 함수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 하나만 더 하고서 넘어갈 겁니다. 155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개념 3 나와 있죠? 서로 같은 함수. 자,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게 뭘까? 우리가 함수가 뭐였는데? 다시 말해봐야지.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Y에 있는 원소에게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부른다고. 그럼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 뭐야? 대응 관계가 똑같은 함수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두 대응 관계가 똑같아. 그래서 얘를 우리는 같은 함수라고 부릅니다. 대신 주의사항, 정역이 서로 같고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하여 그 함수값들, 대응하는 값들이 같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둘을 같은 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어차피 결과가 똑같으니까요. 됐죠? 대응 관계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같은 대응 관계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얘를 같은 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음. 밑에 있는 확인 문제 있거든요. 확인 문제랑 똑같은데, 자, fx식이 있습니다. 절대값 x예요. gx식이 있습니다. x 세제곱입니다. 이때 자, 다음 함수의 정의역을 볼게. x에 오는 애들이죠. 여기에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 3개가 있다고 치자. 그럼 봐봐. 집합 x의 원소는 마이너스 1이랑 0 그리고 1이 있습니다. 자, f 함수 보시면 관계식 나와 있죠. 마이너스 1 넣으면 몇 나오는 거야? 1. 0 넣으면 몇 나오는 거야? 그럼 플러스 1 넣으면 몇 나와? 그럼 봐봐. 다음 함수식에 정의역 x의 원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 나와? 1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은 1에 대응하는 거죠. 그럼 0 넣으면 몇 나와? 0 나와. 0에 대응하는 거죠. 1 넣으면 몇 나와요? 다시 1에 대응합니다. 됐죠? 이게 누구? 문제에서 준 F함수. 그 대응 관계를 집합으로 표현해서 짝대기 그어서 표현해 봤습니다. 됐죠? 참고로 이렇게 그리는 거 우리가 도식화한다는 표현을 쓸 거야.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림으로 그렸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럼 두 번째 gx 보겠습니다. 정의역은 똑같아. x에 들어오는 것들은 똑같이 이 세 개만 있는 상황. 자, 그럼 이때 봐봐. 마이너스 1 넣어봐. 누구랑 대응해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됐죠? 0 넣으면 누구랑 대응해요? 0. 1 넣으면 뭐가 돼요? 1. 맞아? 그럼 이때 두 번째 gx 걸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집합 y에는 마이너스 1, 0, 1이 있고요. 자, 누구에 대응하는지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랑 대응하죠. 0 넣으면 0에 대응하죠. 1 넣으면 1에 대응하죠. 이렇게 x에서 y로 대응하는 거 우리가 g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럼 보면서 생각해봐. 같은 대응이야?
같은 대형인가요? 같은 대형이에요? 대형 관계 똑같습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1 나와. 얘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왔지. 대형 관계 똑같아? 아니네. 그럼 같은 함수야? 아닙니다. 가장 간단한 건 문제 식을 봐봐. 같은 식이야? 같은 식이에요? 다르죠? 됐음? 그리고 대응에서 나온 값들도 다르죠? 그럼 당연히 같은 함수는 아닐 거야. 받아들여? 그럼 일단 첫 번째, 같은 함수다라고 얘기하면 그림도 그릴 필요 없이 바로 볼 수 있는 게 있어. 뭐야? 함수식이 같아. x와 y의 관계식이 같아. 그러면 당연히 같은 함수겠지. 같은 식이니까. 근데 두 번째, 함수식이 다름에도 같은 경우들이 있어. 자, 옆에서 하나 더 써볼게. hx. 얘는 x제곱입니다. 됐죠? 그럼 다시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개만 있을 때 이때 hx, h함수의 대응관계를 내가 도식화해서 다시 그려볼게. 마이너스 1 넣어볼 거고 0 넣어볼 거고 1 넣어볼 겁니다.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몇 나와요? 1 나오죠? 0 넣으면 몇 나와요? 0 나오죠? 1 넣으면 몇 나와요? 1 나오죠? 이게 x에서 y로의 h함수 대응관계죠? 맞아? 그럼 눈으로 봐. 얘랑 얘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대응 관계를 볼게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네요. 맞아?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음. F와 H의 대응 관계가 서로 똑같네. 같은 함수입니다. 됐죠? 해서 첫 번째, 같은 함수야 함수식이 같으면 돼. 상관없어. 함수식 같으면 무조건 같겠지. 근데 두 번째는 뭐야? 정의역이 제한됐을 때 그때 대응되는 결과가 같으면 대응 결과가 모두 같으면 내 눈에 똑같은 대응 관계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의역이 제한됐을 때 일부 독특하게 같은 함수가 나온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하면 돼? 실제로 대응 관계 그리면서 보시면 돼.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 155페이지에 보시면 1번, 2번, 확인 3번에 있는 이 두 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가볍게 관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수식이 다른데 이거 다른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죠. 그럼 제한된 정의역들을 넣어서 짝지어주는 대응되는 그 y값들을 관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좌표 표면에 내가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x와 y의 관계식들 점을 쭉 찍어서 그렸음.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마지막 세 번째 그림. 3번 그림. 자, 다음 중 1번, 2번, 3번 중에 함수인 건 몇 번일까요? 자, 함수가 뭡니까? 함수가 뭡니까? 다시요. 함수가 뭡니까? 라고 말해야지. 현우야, 비웃지 말고. 자, 한번 봐봐. 그림을 그렸어. 선생님, 뭐가 함수예요? 라고 하면 봐. 일단 가장 쉬운 거 2번부터 볼게. 윗볼록, 아랫볼록. 아랫볼록 몇 차 함수? 1차 함수 네가 아는 거잖아. 그거 그린 거야. 그럼 선생님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Y에 있는 원소에게 오직 하나씩 대응합니까? 라고 하면 자 봐봐. X가 0이라면 이때 Y좌표 요거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점 찍은 거잖아. X가 만약 1이라면 자 1이 이쯤에 있다고 보자. 그럼 그때 나오는 Y좌표 얘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요 점을 찍은 거잖아. 그래서 무수히 많은 점들을 콩 찍어서 내 눈에 선으로 보인 거잖아. 맞아? 그럼 2번 그림은 집합 X 요거 하나. X가 여기 있으면 요거 하나. X가 여기 있으면 요거 하나. 맞아? X 하나에 Y 하나씩만 이쁘게 짝을 짓고 있네. 받아들여? 함수 맞습니까? 네. 두 번째 1번 그림. 복잡하고 볼록볼록볼록하게 생겼는데
이거 함수 맞아요? x가 몇일 때 y값 요 하나. x가 마이너스 2라면 y좌표 요거 하나. x가 1이면 y좌표 요거 하나. 맞아? 모든 x에 대해서 y값 다 몇 개? 오직 하나씩의 점만 찍었지. 하나씩의 점만 찍었죠. 맞아? 함수 맞네. 그럼 3번 이거 뭐야? 원. 맞아? 이거 함수 맞습니까? 아닌 이유 뭐 때문에? x가 1일 때 그때 y좌표는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온 거지. 받아들여? 1, 누구랑 1, 누구 두 개 있는 거잖아. 그럼 집합 x에 있는 이 원소가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는 상황인 거야. 그럼 돼 안 돼? 안 돼. 받아들여? 그래서 함수가 아닌 거야. 그럼 두 번째 x가 0이면 점 찍었어 안 찍었어? 점 찍었어 안 찍었어? x가 0일 때 y값 보여? 점 찍은 거 있어? 없잖아. 왜? 여기만 점 찍었잖아. 여기만. 그럼 x가 0일 때 나오는 y값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 말은 무슨 뜻? 야 x가 0이면 누구랑 대응할래? 아우 다 별로야 집에 갈래. 이렇게 말한 거라고. 받아들여? 됐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보면서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세로선 그으세요. 막대기를 들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쓱 긁어. 자, 첫 번째 1번 함수 볼게. 쓱 긁어. 이 막대기랑 닿는 점이 몇 개야? 계속 한 개지. 맞아? 혹시 안 만나는 점 있었어? 없었지. 계속 나오지. x값이 계속 바뀔 때마다 y값은 계속 한 개인 거야. 세로선을 그냥 그어보시면 돼. 2번 마찬가지. 아래로 블록이죠. 세로선 계속 그어보세요. 몇 군데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네. 받아들임? 그럼 마지막 원 볼게. 세로선 그어볼게.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그러다가 한 점 만났어. 오케이 하고 나면 오른쪽에서 몇 개 만나? 두 개에서 만나지. 받아들여? 그게 뭔데? 안 만난다고? 대응 안 할래. 한 거야. 두 개 이상 만난다고? 나는 얘도 좋고 얘도 좋아. 한 거라고. 받아들여?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 3번 함수가 아닙니다. 납득이 돼? 납득이 돼? 네가 지금 세로선을 긋고서 얘를 움직이면서 계속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는 과정이 뭐냐면 모든 x에 대하여 오직 하나씩 만나는지를 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 됐습니까?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함수 그래프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바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56페이지로 가시면 중간 부분에 함수 그래프의 판별이라고 써 있을 거야. 그 옆에다가 써주세요. 세로선. 됐죠? 세로선. 그래서 세로선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쓱 옮기면서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 몇 개인지를 계속 관찰하시면 돼. 계속 한 군데서 만나는데요. 맞아. 그럼 함수야. 선생님 두 군데서 만나는데요. 함수 아니야. 안 만나는 경우가 있던데 함수 아니야. 됐습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괜찮겠어요? 속고 안 더워요? 안 덥다고요? 1번. 자, 두 집합이 있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만을 골라보겠습니다. 다시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인 것만 골라보겠습니다.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보시면 x와 y의 관계식이 주어져 있네요. 얘를 보면서 x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 y 값이겠구나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집합 x가 이렇게 있고요. 집합 y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 원소는 마이너스 1, 0, 1이 있고요. 여기는 0, 1, 2, 3, 4가 있네요. 자, 지금처럼 도식화해서 집합 x에서 집합 y로 대응한 함수가 과연 어떻게 있는지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복사해 놓고 기역, 니은, 디귿 다 봐야지. 이렇게요. 됐죠? 기가 막혔다. 자, 갑니다. 기역부터입니다. 자, 기역입니다. y는 뭐예요? x 플러스 1이래. 그럼 봐봐. 마이너스 1 넣으면 뭐가 나오는 거야? 0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는 0에 대응합니다. 그 다음 0 넣으면 몇인데?
1에 대응합니다. 1내면 몇이에요? 2에 대응합니다. 됐죠? 자,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Y에 있는 원소에게 오직 하나씩 대응했습니까? 네, 함수입니다. 끝. 됐죠? 눈으로 보시면 돼요. 자, 2번입니다. Y는 절대값 X 플러스 1이죠.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뭐가 되죠? 2. 0 넣으면 1. 1 넣으면 2.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Y에 있는 원소에게 오직 하나씩 대응했습니까? 네, 함수입니다. 됐죠? 자, 디귿입니다. X에 마이너스 1 넣어보겠습니다. 몇이죠? 4. 0 넣으면 몇이죠? 1. 1은요?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Y에 있는 원소에게 오직 하나씩 대응했습니까? 옙. 함수입니다. 됐죠? 그럼 리얼. X에 마이너스 1은 몇이죠? 1. 0 넣으면요? 2. 1 넣으면요? 3. 얘도 함수인데요? 맞아요? 맞잖아. 어머, 선생님 공역에 4 없는데 네가 4 썼는데요? 아이고, 저런. 야, 4 없잖아. 4가 없잖아. 그럼 잠깐만. 4를 다시 지우고 봤더니 디귿에서 문제가 생겼네. 0 내면 몇 나왔어? 1. 1 내면 몇 나와? 0. 그럼 마이너스 1 내면 몇 나와? 4 나와야 되잖아. 근데 여기 4가 있어 없어? 이게 무슨 말일까? 미팅을 딱 왔는데 다 별로야. 나는 4가 좋은데. 하고 뭐 한 거야? 집 간 거야. 그럼 돼 안 돼? 안 돼. X에 있는 모든 원소는 집합 Y에 있는 원소에게 오직 하나씩 대응해야 된다고. 딴 데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결론 디귿이 틀렸네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집합으로 주어졌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158페이지 보겠습니다. 158페이지 봐주세요. 자, 2번입니다. 자, 집합 X가 있습니다. 원소가 누군데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들이죠. 자, 참고로 집합 X를 우리가 원소 나열법으로 다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수만 있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되겠죠. 요렇게. 됐지요? 자, 그리고 나서 정리해 봅니다. 이 집합 X를 뭐로 한대? 정의역으로 한대요. 다시 이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가 있는데 fx 함수식을 줬습니다. 이때 이 함수의 누구를 구해줘? 치역. 치역이 누구야? 드럽고 치사한 것들. 왜 드럽고 치사해요? 지네만 놀잖아. 나는 집에 가는데. 맞아? 선택받은 y값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치역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얘를 이렇게도 말합니다. 함수 값들의 모임. 됐죠? 함수 값들. 대입해서 나오는 그 값들의 모임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죠? 같은 뜻이니까요. 자, 그럼 문제. 정의역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밖에 없었네. 그러면 F함수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나오는 값, 마이너스 2랑 대응하는 값은 누구였을까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넣으면 나오는 값, 마이너스 1과 대응하는 값 누구였을까요? 마이너스 3. 0 넣으면요? 마이너스 1. 1 넣으면요? 1. 2 넣으면요? 됐죠? 그럼 결론. 이때 나오는 값들. 얘네들이 다 뭔데? 선택받은 애들이잖아. 받아들여? 그럼 얘네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정의역, 공역, 치역. 뒤에 역으로 끝나거든? 그게 어떤 영역이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 한자로. 그래서 어떤 모임을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합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됐을까요? 넘어갈까요? 자, 우측으로 갑니다. 대표 문제 3번. 자, 보시면요. 집합 X가 있고요. 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가 있습니다. 근데 함수식을 줬죠.
이때 f라는 함수와 서로 같은 함수는 누구니? 라고 했어요. 자, 집합 x가 있고요. 집합 y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냥 실수 전체로 보시면 돼요.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를 볼 겁니다. 이때 정의역은 마이너스 1, 0, 1이 있죠. 자, 이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 나와? f함수? 마이너스 1. 그냥 x니까요. 0 넣으면 몇 나와요? 0 나오는 거죠. 1 넣으면 뭐 나오는 거야? 1 나오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공역에는 이 셋밖에 없나요? 라고 하면 공역 얘기가 없어요. 그럼 우린 뭐하냐? 실수 전체라고 그냥 보시면 돼. 그 중에 선택받은 3개만 표현한 겁니다. 됐죠? 끝. 자,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기억 볼게요. 자, 정의역은 마이너스라고 0, 1이었습니다. 그럼 G함수 마이너스 넣으면 몇 나오죠? 1. 0 넣으면 몇 나오죠? 0. 1 넣으면 몇 나와요? 1. 그럼 봐봐. 이 대응관계 같은 대응일까요? 틀렸죠? 어디가 달라요? 마이너스 1이 1이랑 대응했어야죠. 그럼 같은 대응이야? 아니네요. 그럼 얘는 같은 함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땡. 자, 두 번째입니다. h 여기에 마이너스 넣으면 몇 나와요? 1 나오죠? h 여기에 0 넣으면 몇 나와? 0. h에 1 넣으면 몇 나오죠? 1. 그럼 다시 같은 함수입니까? 같은 대응입니까? 아니네요. 땡! 틀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kx입니다. 자, x에다 마이너스 넣어볼게요. 몇 나오죠? 0 넣으면 몇 나오죠? 1 넣으면 몇 나오죠? 그럼 여기서 k함수를 이렇게 볼게. 집합 x의 원소가 마이너스 1, 0, 1이 있고 집합 y는 원소에다 대응시킬 겁니다. 이때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과 대응하고 0 넣으면 0이랑 대응하고 와 이거 1이죠? 잘못 썼죠? 1 넣으면 1이 나오는 상황이었어. 얘랑 대응관계 어때? 똑같네? 그럼 뭐야? 같은 함수입니다. 그래서 디귿이 같은 함수. 됐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함수다라는 말은 그냥 대응관계가 똑같냐고. 그러면 같은 함수야. 함수식이 달라도 정의역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대응관계가 똑같은 경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럼 뭐 해줘야 돼? 하나씩 다 봐야 돼. 아셨죠? 자, 넘어갑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자, 함수인지 아닌지 보고 싶어요. 우리 뭐 하면 된다? 세로선 그으시면 됩니다. 자, 세로선 긋고서 얘기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앞에 볼 수 있게 내가 세로선을 긋습니다. 자, 세로선을 이렇게 그어 놓고요. 아이고. 이렇게 그어 놓고요. 자, 이를 세로선을 갖고서 한번 얘기해 볼게. 봐봐. 몇 군데서 만나요? 하나 계속 하나 함수 끝. 됐죠? 그럼 볼게요. 만난 점 몇 개예요? 두 개 하나 없음. 됐죠? 함수예요? 아닙니다. 자, 디귿 봅니다. 몇 군데서 만나죠? 하나 함수입니까? 네, 함수입니다. 리얼입니다. 맞나요? 안 만나. 그럼 이거 함수 아니죠, 일단? 근데 여기서 몇 군데서 만나죠? 이게 두 개예요? 졸라 많이. 됐죠? 함수입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두 점에서 만나는 이것도 함수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그냥 함수 아닙니다. 함수인 건 누구랑 누구? 기역과 디귿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런 거 리을 같은 거 함수 아닌데 이거 뭐라고 말해요? 사각형. 디귿 이거 함수 아닌데 뭐라고 말해요? 곡선.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원의 방정식이죠. 맞아? 원함수라는 표현을 안 써. 원의 방정식이라고 말을 해. 왜? 그건 함수가 아니니까. 그냥 x, y의 관계들을 좌표표면에 점으로 찍어놓은 것 뿐이지 우리가 걔를 함수라고 부를 수는 없어.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두 번째, 여러분들 예전에 공부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말하면서 내가 이런 얘기 했다고. 직선 방정식 그냥 1차 함수라고 보면 돼. 근데 1차 함수라고 말을 안 하고 직선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야. 1차 함수가 아닌 직선이 총 두 가지 있거든. 기억나요? 직선 괜찮아? 직선 잘 모르지?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직선 말할 때 이 얘기했어요. 함수가 아닌 직선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x는 3. 됐음? 이거. 얘는 함수가 아니야. 봐봐. 세로선. 맞나요? 안 만나. 근데 x가 3이 되는 순간 졸라 많이 만남. 됐음? 함수 아닙니다. 그럼 선생님 얘는요? y는 2. 그래서 얘는 뭔데? 1차는 아니야. 왜? 계속 한 군데서 만나는 거 맞지?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맞지? 근데 얘 기울기 몇이야? x축과 평행하면 0이잖아. 그럼 우리가 y는 ax 더하기 b라고 표현했을 때 기울기가 0이네? 그럼 얘는 누군데? b가 그냥 2일 때네? 맞아? 1차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뭔데? 1차 함수는 아니야. 그럼 얘도 함수야? 얘도 함수야. 그럼 얘는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부를 건지 이제 요 뒤에 있는 여러 가지 함수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함수로 가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이미 몇 개 함수를 알고는 있죠, 사실. 그리고 수업을 하면서도 몇 개의 함수들을 계속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내가 방금 얘기했던 함수들, 예를 들면 1차 함수, 2차 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 뒤에서 배우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함수들은 전부 다 뭐냐면 함수식을 보고 이름을 말한 거야. 함수식을 보고. 함수식이 x에 대한 1차식이야, 1차 함수. x에 대한 2차식이야, 2차 함수. 루트 안에 변수 x가 있어? 무리함수. 분수 형태로 써져 있네? 유리함수. 지수에 있어? 치수함수. 이렇게. 됐죠? 그럼 잘 들어야 돼. 이때 말하는 이 여러 가지 함수들은 뭐냐면 대응 관계를 보면서 여러 가지 함수로서 얘기를 할 거야. 대응 관계에 따라서 함수를 분류해 볼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우진이는요. 학교 가면 학생이죠. 집에 가면 아들이죠. 예준이한테는 꼬봉이죠. 농담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애인데 얘를 대응 관계를 기준으로 이름을 붙이느냐, 함수식을 보면서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부른 호칭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뭘 갖고 얘기하냐? 함수식을 보고 이름을 지을 거거든. 그렇게 말할 거고. 그 전에 앞서서 대응 관계를 갖고 분류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까 해서 나오는 게 여러 가지 함수입니다. 자, 여러 가지 함수의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정리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1대1 함수. 두 번째. 1대1 대응. 뭐 뒤에다 1대1 대응 함수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1대1 대응. 세 번째. 항등 함수. 네 번째. 상수 함수. 자, 크게 4가지입니다. 다시 함수의 대응 관계를 보면서 함수의 종류를 구별합니다. 크게 4가지야. 자, 1대1 함수부터 얘기해 드릴게. 1대1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1대1. 예준이 이따 옥상으로 와. 1대1 뜨자. 이런 거 하잖아. 무슨 뜻이야? 아니, 싸우자가 아니라 그건 뜨자라는 뜻이 싸우자는 뜻이잖아요. 1대1이 무슨 뜻이냐고. 1대1. 그러니까 그거는 1대1 뜨자의 전반적인 뜻인 거고 1대1이 무슨 뜻이냐고. 한 명 대 한 명. 한 명당 한 명. 그게 무슨 말일까? 함수니까 일단 대응 관계를 생각해야 돼. 그럼 1대1 함수가 뭐냐면 이거야. 내가 얘도 좋고 얘도 좋대. 라고 하면 이거 함수 안 돼? 받아들여? 다시 정역에 있는 원소는 무조건 오직 하나만 가야 돼. 그래서 미팅 갔는데 나는 얘도 좋고 얘도 좋아요. 이러면 함수가 안 돼. 이런 건 당연히 우리가 고려해야 될 대상이 아니야.
됐음? 그럼 뭐가 1대1이 아니냐면 이런 거야. 예준이도 내가 좋다고 그러고 우진이도 내가 좋대. 이 두 명이 나한테 좋대. 됐음? 이거 함수 맞지? 어떻게 인기가 많은 걸? 맞아? 근데 문제는 뭐야? 이 두 명이 나한테 좋다고 그러잖아. 1대1이야? 아니죠. 2대1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차 타고 나갔을 때. 한 명은 뒤에 앉는다고. 됐어? 그럼 조수석에 앉은 사람한테 주도권을 뺏기잖아. 뭔지 알아요? 나는 솔로 안 봐요? 다시 1대1이면 뭐냐면 이겁니다. 자, x1,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릅니다. 명제예요. 명제예요. x1이라는 애가 있고 x2라는 애가 있거든. 만약 이 둘이 다른 값이잖아. 그러면 대입해서 나오는 이 함수 값도 서로 달라야 돼. 됐음? 됐음? 이게 1대1 표현이야. 그럼 봐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1대1이 아닌 함수 얘기해 볼게요. 아래로 부르기 2차 함수. 1대1 아닙니다. 왜? 여기 y값, 예를 들어 3 나오게 하는 값이 x값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음. 받아들여? 받아들여? 다시 y좌표 3 나오는 값이 x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 그럼 이때 이 x좌표를 내가 알파, 얘를 내가 베타라고 하면 집합 x에 알파와 베타를 대응했을 때 나오는 y값이 둘 다 누군 거야? 3인 상황이야. 됐음? 그럼 원론으로 넘어가. 이거 함수 맞아? 맞죠?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하나씩 간 건 맞지? 근데 문제는 1대1이야? 그건 아니야. 왜? 1는 값, 알파는 값, 베타는 값이 전부 다 3으로 동일하게 나왔음. 이런 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그 말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한 거야. x1, x2. 여기서 뭐 알파, 베타지. 이 두 값이 만약 다른 값이잖아? 그럼 함수 값도 무조건 달라야 돼. 됐음? 해석해 주셔야 돼. 우리는 여기는 이 문장을 보면서 말해 주셔야 돼. x1과 x2가 다르면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도 다른 거야. 됐죠? 만약 이 표현이 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 명제 대우를 말해도 됩니다. 자, 이 명제 대우는 뭐죠? 가정결론 바꾸고 부정 붙이면 되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거야. fx1이랑 fx2가 같은 값이 나왔다는 말은 x1과 x2가 같은 값이었다. 됐음? 만약 똑같은 함수값이 나왔어? 그 말은 무슨 뜻이야? 대입한 이 x1과 x2가 같은 값이었다고. 받아들여? 받아들여? 이게 1대1이야. 그래서 다시 2차 함수 1대1이 아닌 대표적인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y가 같은 거 나올 때 두 개 있음. 됐어요? 그래서 다시 1대1 함수라고 하면 다음 관계를 만족해야 돼. x 하나에 y 하나 그리고 유일해야 됩니다. 됐음? 그게 1대1 함수. 자, 여러분들 교재 161페이지에 있는 표현. 풀어서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자, 두 번째 1대1 대응입니다. 자, 얘는 뭐냐면 이거야. 1대1 함수인 건 맞는데 거기에 대응이 붙은 거야. 뭐가 붙었다고요? 대응. 대응이 뭐야? 짝짓는 거잖아. 맞아? 그럼 1대1 대응이 뭡니까? 1대1 함수이면서 모두 다 대응한 거야. 받아들임? 받아들임? 그럼 모두 다 대응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함수죠. 맞아요? 여기서 봐봐. 모두 대응했습니까? 모두 짝을 지었습니까? 자, 모두 짝을 지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집합 X에 있는 원소들을 보는 건 되게 바보 같은 짓이죠. 왜?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는 오직 하나씩 대응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집합 X에 있는 원소 중에 대응 안 한 게 있다면 그건 함수가 아닌 거야. 그걸 볼 필요는 없어. 됐음? 그럼 함수 중에 모두 다 대응했어요 라는 말은 누굴 봐야 돼? 공역들 보는 거지. 자, 여기서 볼게. 대응 안 한 애 있어요? A 있죠. 맞아? 그래서 A가 뭐라고 그래? BC를 보면서
치사년 하는 거잖아. 맞아? 그럼 다시 이렇게 대응 안 한 애가 있다 없다? 없다. 1대1 함수이면서 모든 원소들이 다 대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말은 무슨 뜻? 이렇게 대응 못 받은 A가 없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공역이 모두 다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라고 써 있는 겁니다. 됐어요? 됐어? 다시 1대1인데 거기에 모든 원소가 다 대응해? 그럼 우린 얘를 1대1 대응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냐고. 자, 1대1 함수 플러스 모두 대응입니다. 됐죠? 그냥 말 그대로예요. 1대1 함수인데 모두 다 대응한 거야. 그래서 모두 다 대응했어? 아, 공역이랑 치역이 같은 상황이야. 집에 간 애들 없어. 다 선택받아서 같이 잘 놀고 있는 거야. 됐죠? 이 표현을 쓴 거임.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교재 밑에 보시면 도식화해서 예시를 들어줍니다. 그냥 빨리 보고 넘어갈게요.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Y에 있는 원소에게 오직 하나씩 같죠? 함수입니다. 끝. 마찬가지.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Y에 있는 원소에게 하나씩 같죠? 함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 1 넣어서 나오는 값, 2 넣어서 나오는 값, 3 넣어서 나오는 값들을 쭉 관찰했더니 이 값들이 전부 다 다르네. 맞아? 그 말은 무슨 뜻? 대입하는 값들이 달라지면 그거에 대응해서 나오는 함수 값들도 다 달라졌네. 그럼 얘는 뭐다? 1대1. 됐음? 1대1. 무슨 얘는요? x값이 달라졌더니 대입하는 함수값도 다 달라졌네. 1대1. 됐음? 그럼 1대1 함수 뭐예요? 얘랑 얘 두 개요. 됐음? 다시 무슨 함수? 1대1 함수. 근데 문제는 요 마지막 거죠. 모든 공역이 다 선택받았지. 그럼 집에 가는 애 있어 없어? 없어. 받아들여? 그럼 모두 다 대응한 거죠. 그럼 우린 얘를 뭐라고 불러? 1대1 대응. 이렇게 부른다고. 됐어? 그럼 다시 1대1 함수는 누구야? 이 둘입니다. 그럼 1대1 대응은 누구야? 얘입니다. 그럼 얘는 누군데? 함수이면서 동시에 1대1이면서 동시에 1대1 대응이라고. 받아들여? 받아들여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도식화된 모습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보시면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그래프의 판별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요 옆에다가 써주세요. 세로선. 미안. 가로선. 가로선입니다. 자, 2차 함수입니다. 1대1이에요? 아니죠. 1대1이에요? x 하나에 y 하나씩만 딱짝 지어요? 그건 아니죠. 왜? 요 y가 3일 때는 알파 넣어도 3 나오고 베타 넣어도 3 나왔잖아. 맞아? 1대1 아닙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까 했던 거랑 연이어서 볼게. 이거 함수입니까? 어떻게 확인해? 세로선. 계속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맞아? 됐음? 함수 맞아. 그럼 이거 1대1입니까? 그때 우리가 가로선을 갖고 오시면 돼. 가로선. 몇 군데서 만나? 두 군데서 만나. 왜? 요점 x좌표, 요점 x좌표가 똑같은 y값 만나는 거야. 그럼 돼, 안 돼? 그럼 안 돼. 그럼 얘는 뭔데? 그냥 함수야. 1대1은 아닙니다. 받아들여? 그럼 다시 1대1인 함수 보면 이런 겁니다. 세로선. 아이씨. 자, 세로선. 계속 한 점에서 만나. 맞아? 함수입니다. 그럼 얘는 1대1일까? 가로선. 계속 한 점에서 만나. 맞아? 받아들여? y값이 k가 되게 하는 x는 이 점이 유일하다고. 받아들임? 그럼 변론. 얘는 무슨 함수? 1대1. 받아들여? 마찬가지. 가로선. 세로선. 세로선. 함수죠? 가로선. 계속 한 점에서 만나네. 1대1입니다. 됐음? 그럼 얘네 뭐야? 둘 다 1대1입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근데 문제는 자, 세로선 쭉 가로선 쭉 내리다 보니까 요 x축 밑에서는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네. 맞아? 그럼 실수 전체인 애들이 다 대응해서 나오는 거야? 그건 아니지.
모든 애들이 다 대응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얘는 뭔데? 그냥 1대1 함수. 그럼 얘는요. y값 양수부터 쭉 0, 쭉 음수까지 쫙 모든 애가 다 만나죠? 실수 전체가 다 나오겠네? 그럼 대응하지 않는 값들이 있어요? 없네? 그럼 얘는 뭔데? 1대1 대응. 됐음? 자, 도식화에서 나타냈습니다. 다음 중 1대1 함수, 1대1 대응을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보세요. 자, 1번입니다. 1대1입니까? 넵. 2번은요? 1대1입니까? 아니죠. 1대1인지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1대1인지 물어봤습니다. 1대1입니까? 2번은요? 3번은요? 4번은요? 네, 1대1입니다. 3번 보세요. 얘 2개 받았죠? 2표 받았죠? 1대1이에요? 아니죠. 자, 그럼 다시 1대1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의 답은 1번 1대1입니다. 1대1 함수는요. 1번하고 4번이네요. 됐죠? 그럼 다시 1대1 대응은 몇 번입니까? 자, 4번 보세요. 1대1 대응입니까? 모두 대응했어요? 아니죠. 대응 못 받은 0이 있죠. 맞아? 그럼 1대1 대응은 누구? 1번이네요. 됐습니까?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거 잘 봐야 돼. 1대1인지 1대1 대응인지. 됐죠? 1대1 함수를 물어봤을 때와 1대1 대응을 물어봤을 때를 구별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1대1이면서 동시에 대응한다는 뜻인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아까 함수를 몇 개 얘기했어? 2개밖에 얘기 안 했죠? 자, 이제 남은 2가지 얘기해 봅니다. 자,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대응 관계를 보면서 이름을 지어요. 자, 항등함수가 뭐냐? 써드릴 거야. 여러분들 교재에는 162페이지에 항등함수라고 써 있거든요. 자, 일단 그 워딩은 내가 읽지 않을 겁니다. 난 이렇게 말합니다. 인풋, 아웃풋이 같습니다. 아웃풋. 됐죠? 이게 항등함수야. 다시 인풋, 아웃풋이 같으면 항등함수입니다. 인풋이 뭐죠? 입력. 아웃풋이 뭐죠? 출력이죠. 그래서 다시 인풋, 아웃풋이 같으면 항등함수입니다. 무슨 뜻이야? 1 넣으면 1 나와. 3 넣으면 10 넣으면 10 넣으면 10 나와. A 넣으면 A 나와. 그런 함수를 우리는 항등함수. 항상 같은 함수야. 뭐가 같아? 인풋, 아웃풋이 같은 거야. 됐습니까? 대표적인 함수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fx는 x. x 1 넣으면 몇 나와? 1. 2 넣으면 2. 3 넣으면 a 넣으면 이런 걸 항등함수. 참고로 우리가 항등함수는 f 펑션보다는 그냥 대문자 i라고 쓰기도 해요. 항등함수. 대문자 i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됐죠? 왜요? 그냥 그렇게 써요. 좀 독특하니까. 인풋, 아웃풋이 같은 함수. 항등함수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상수함수는 뭐냐? 자, 이름 봐봐. 상수라고 써져 있지. 상수함수. 상수라고 써져 있죠. 함수식이 상수로만 써져 있어. 그래서 상수함수야. fx는 3. 됐죠? 함수식을 썼더니 그냥 3이라고 숫자만 써져 있네. 자, x 1 넣으면 몇이에요? 2 넣으면 3. 5 넣으면 3. 이거 뭐야? 아까 봤던 y는 ax 더하기 b에서 기울기가 0인 거야. 됐음? 그래서 얘는 1차가 아니야. 뭐만 써져 있어? 상수만 써져 있어. 그럼 너 이거 그래프 그려봐. y는 3 그래프 그려봐. 어떻게 돼? 좌표 평면에 y가 3일 때만 이렇게 그었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직선 때 배운 적이 있죠? 그래서 아저씨가 했던 이야기 뭐야? 1차 함수라고 안 하고 직선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런 상수 함수는 1차가 아니거든. 그리고 아까 말했던 x는 몇? 이건 함수가 아니거든. 그런 것들까지 다 말하려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른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봐봐. 이게 은근히 헷갈려. 항등함수는 뭐냐면 항상 같은 게 나와. 인풋, 아웃풋이 같아. 됐음?
상수함수는 말이야 항상 같은 값이 나와. 누굴 넣어도 3이야. 받아들여? 그럼 봐봐, 말이 오묘하게 다르지. 둘 다 항상 같아. 공통점이 이거야. 둘 다 항상 같아. 근데 뭐가 같아? 인풋 아웃풋이 같아. 얘는 나오는 함수 값이 같아. 받아들여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수함수를 이렇게도 말합니다. 치역의 원소가 오직 하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상수함수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게 같다는 말 때문에 계속 말하다 보면 헷갈리거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씀드려. 항등함수, 인풋 아웃풋이 같은 함수. 상수함수, 함수식이 상수만 있는 함수.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확인 문제 2번이 있네요. 162페이지. 2번의 문제만 보고서 이제 대표 문제들 풀러 가볼게요. 자, 다음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가 다음과 같이 있고요. 이때 다음을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첫 번째, 1대1 함수. 기억 1대1이니? 네. 니은 1대1이니? 디귿 1대1이니? 랩. 리을 1대1이니? 높. 그럼 1대1은 누구랑 누구? 기억이랑 디귿입니다. 그럼 1대1 대응을 찾아봅시다. 기억이 1대1 대응입니까? 니은은요? 1대1도 아닌데 무슨 1대1 대응이야. 맞아? 디귿은요? 맞네요. 1대1 대응입니다. 그럼 세 번째, 항등함수. 항등함수가 뭐라고요? 항등함수가 뭐라고요? 말 똑바로 해요. 따라할게요. 인풋, 아웃풋이 같은 함수. 인풋이 뭔데요? 입력. 아웃풋은요? 출력. 됐습니까? 다시 알려주고 배워야 되는데 배우질 않아요. 그러면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잖아요. 위태롭습니다. 됐어요? 다시. 항등함수 뭐야? 인풋, 아웃풋이 같은 함수.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는 그런 함수. 누군데? 디귿. 1 넣으면 1, 3 넣으면 3, 5 넣으면 5 나온 거 맞잖아. 디귿이네요. 마지막이죠. 상수함수. 상수함수. 뭐가 상수함수입니까? 함수식이 상수로 표현되어 있어. fx는 5, fx는 3 이렇게. 됐음? 누굴 넣어도 같은 값만 나와. 치역의 원소가 오직 하나밖에 없음. 누군데요? 니은이네요. 됐죠? 개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자, 1대1 함수 누구야? 기억. 또 디귿 1대1이야? 안 헷갈린다며. 야, 안 헷갈린다며. 야, 기억, 니은, 디귿 다 말할 거면 이게 안 헷갈리는 거냐? 안 헷갈린다며. 안 헷갈린다며. 자, 어떻게 확인하면 돼? 다시요. 1대1을 확인하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가로선. 일단 세로선 보고서 쫙 긁어. 함수인지 아닌지 먼저 봐. 그 다음 가로선을 긁으면서 두 군데서 만나? 그럼 y값 똑같은 게 두 개 있는 거잖아. 맞아? 이건 1대1이 아니야. 됐음? 그래서 뭐해? 가로선 긁으시면 돼. 가로선 긁습니다. 몇 군데서 만나요?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 1대1. 여기는요. 계속 한 점, 1대1. 여기는요. 졸라 다 만나네. 1대1 아니겠죠? 얘는요. 한 점에서 만나네. 1대1. 됐음? 그럼 두 번째. 1대1 대응입니다. 1대1이면서 모두 다 대응하는 그림을 찾아야 되겠죠? 기억. 맞아요? 니은은요? 모두 대응하지 않았어. 왜? 이 0보다 작은 음수들, y좌표가 음수 나올 때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 음수들은 뭐 한 거야? 그냥 집에 간 거지. 맞아요? 대응 안 했잖아. 그래서 안 됩니다. 리을 전부 다 나오는 거 확인 보이네요. 됐죠? 자, 항등함수. 항등이죠. 항등함수. 뭐가 항등함수라고요? 항등함수. 뭐가 항등함수? 인풋 아웃풋이 같은 함수. 1 넣으면 1 나와. 0 넣으면
인풋이 무슨 뜻이에요? 아웃풋은요? 같아야 되죠. 그럼 1 넣으면 몇 나와요? 5 넣으면요? 0 넣으면요? 마이너스 1 넣으면요? 그렇게 나오는 함수는 뭘까? 기억. 됐잖아. 헷갈린다니까 한 번씩. 기억. 됐죠? 자, 마지막입니다. 상수함수 누굽니까? 틱은 기울기가 0인 직선 상수만 써져 있는 함수식. 됐어요? 넘어갑니다. 화나게 하지 마요. 날 더우니까. 주말에 비 온대요.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아요. 자, 넘어갑니다. 자, 뒤로 가서 대표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분명히 안 헷갈린다고 했습니다만 헷갈려요. 아, 뭐 헷갈리잖아요. 자, 봅니다. 두 번째 문제. 두 집합이 있습니다. X 집합이 원소 보이죠? Y 집합 원소도 보이죠? 보이죠? 자, 일단 별표 5개 박아줄래요? 별이 5개. 하나, 둘, 셋, 넷, 5, 6개 박아야 이쁜가? 네. 하여튼 별 좀 박아주세요. 자,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함수식을 알아. a가 0보다 크다고 했어요. 몇 차식? 1차식. 그치? 그쵸? 근데 얘가 무슨 함수래? 1대1 대응이래. 그럼 x 하나에 y 하나만 짝을 딱 지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모든 애들이 다 대응해야 돼. 맞아? 근데 우리가 보기로 한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3부터 1까지. 맞아요? 그럼 이 안에 원소 몇 개 있어? 마3부터 1까지 원소 몇 개 있어요? 졸라 많죠. 네가 5개라고 말하는 건 이 안에 정수의 기수 말한 거 아니야? 야, x의 범위가 이거면 0.1 뭐다? 마이너스 2.3 뭐다? 아니, 올 수 있는 거지. 올 수는 있는 게 아니라 와야죠. 범위 안에 있어야지.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 우리가 그런 걸 망상이라고 불러. 있는 그대로 봐. 재해석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힘든 거야. 됐음? 그럼 y는요.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오겠지. 맞아? 근데 중요한 건 얘가 1차라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거 그래프 그려볼 수도 있을 거라고. 좌표 평면에. 그럼 이때 자 x가 마이너스 3일 때부터 x가 플러스 1일 때까지 x의 범위 딱 여기서만 잘라볼 거야. 나는 x에 마3 넣었을 때부터 플러스 1 넣었을 때까지만 잘라봐야지. 이렇게. 그러면 봐봐. 여기에 y축이 이렇게 있겠죠? x가 0일 때니까. 그럼 x축은 뭐 이렇게 있겠지? 그럼 이때 x축, y축이 이렇게 있으면 좌표 평면에 x는 마3부터 1까지 나 요 안에만 볼 거야. 하나 더 공역이 있죠. x에서 y로 대응하니까 공역은 누구? 마이너스 2부터 y좌표는 마이너스 2부터 누구까지? 플러스 6까지. 됐음? 다시 나는 x에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넣을 거고 그때 이 함수의 공역은 마이너스 2부터 6까지의 수들인 거야. 여기에 내가 저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어떻게 그려줘야 돼? 1대1 대응이 되게. x 하나에 y 하나씩 딱 짝지어야 되고 중요한 건 모두 다 대응해야 돼. 그럼 이 공역에 있는 모든 y 값들이 전부 다 치역으로 나와야 돼. 됐습니까? 받아들일까 일단? 자 이제 그림 그려볼게. a가 0보다 크니까 양수. 직선을 그렸을 때 올라가게 그려야 되겠죠? 자 직선 그려볼게요. 자 보고 얘기해줘야 돼. 자 그린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럼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1대1 대응 함수인 거 맞습니까? 맞아요? 자 일단 이것부터 얘기해볼게.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이거 함수야? 함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세로선. 세로선.
근데 이 세로선을 전체 다 보는 게 아니지. 어디서부터? 마 3에서부터 1까지만 세로선을 쫙 긁어봅니다. 다 하나씩 만나는 거 맞아? 일단 함수는 맞지? 맞아? 근데 1대1이야? 1대1은 어떻게 봐? 가로선.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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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여기까지 맞아? 그럼 여기서는 만나 안 만나? 우리는 이 네모 박스 안에만 봐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내가 여기서 가로선 그었을 때 여기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됐음? 됐음? 그럼 여기서 문제. 선생님 계속 한 점에서 만났는데요? 오, 맞아. 1대1은 맞아. 1대1은 맞아. 근데 모두 대응했어? 그건 아니지. 왜? 요 밑에는 y값들 안 나왔잖아. 받아들여? 그럼 다시 직선을 다시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볼게. 함수 맞아? 틀렸죠. 함수가 아니지. 너 뭘 봐야 돼? 가로선. 맞아? 가로선 그려본다. 우린 이 네모만 보는 거잖아. 이 네모 안에만. 자, 가로선 그려볼게. 오, 한 점에서 만나는데요? 한 점에서 만나는데요? 그럼 여기서는 만나 안 만나? 없잖아. 맞아? 여기는 없잖아. 안 만나잖아. 여러분들은 실수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x는 마3에서 1까지 여기 딱 자르고 공역 y는 마이너스에서 6까지 여기를 딱 잘라서 요 네모 안에서만 보자고. 받아들여? 그때 세로선 백날 그어봐야 안 만나잖아. 없잖아. 함수야? 아니야.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그림 어떻게 그려줘야 될까? 정해줬죠 뭐. 이렇게 그려줘야지. 됐음? 함수야? 마3부터 1까지 계속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맞네. 1대1이야?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맞네. 모두 대응했어? 다 대응했잖아. y값 다 나왔잖아. 누구부터?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다 튀어나왔네. 받아들여요? 그러면 문제에서 말한 다음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그려줘야 돼? 지금처럼 그려줘야 돼. 그 지금처럼이 뭔데? 지금처럼이 뭔데요? 라고 하면 요 점, 이 두 점 지나는 직선처럼 그리면 되지 뭘. 됐습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게 바로 저 1차 함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점이 누군데? 마 3, 마이너스 2하고 1, 6. 이 두 점을 지난다. 됐습니까? 그럼 기울기 말할 수 있죠. 기울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냥 봐. 여기서 여기까지 x 얼마 증가했어? 4. y는 8. 기울기 몇인데? 2. 그럼 기울기가 2네요. 근데 x에다가 1 넣는 순간 y는 6 나오네요. 직선에서 했던 거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럼 결론. y는 2x 플러스 4. 됐죠? 얘가 바로 fx식이면 되겠다. 그럼 결론. a 자리에 누가 있어? 2. b에는 4가 오면 되겠다. 끝. 됐습니까? 됐습니까? 받아들여요? 괜찮아? 그럼 결론. 그림 그려놓고 나면 앞에서 했던 직선 얘기 그대로 다시 가는 거야. 안 어렵죠? 자, 3번으로 갑니다. 3번. 밑에 있는 문제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재밌어요. 자, 3번입니다. 3번. 함수의 개수입니다. 자, 옆에다 써주세요. 우리 경우의 수 배웠죠? 경우의 수 배웠죠? 우리가 경우의 수를 신나게 배운 다음에 얘를 활용할 때가 있었어. 언제였냐면 집합에서 부분 집합의 개수를 셀 때. 올 수도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 해서 뭐 했어요? 그것들이 다 동시에 연이어 일어나니까 곱해야지 곱해 법칙.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사실상 얘도 크게 다르지 않아? 그 정도의 경우의 수 개념만 있으면 돼. 자, 볼게. 집합 x의 원소가 몇 개 있냐면 3개 있죠? 1, 2, 3. 집합 y의 원소는 총 4개 있죠? a, b, c, d. 자, x에서 y로의 함수가 몇 개인지, x에서 y로의 1대1 함수는 몇 개인지, x에서 y로의 상수 함수는 몇 개인지 우리가 한번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 보자. 대응 관계들이 과연 몇 개나 나오는지 세보자 라는 말인 거네. 다시 x에서 y로 대응하는 상황을 볼 겁니다. 방향성이 있음. 자, 이때 집합 x가 정의역, y가 공역인 거죠. 자, 만들 수 있는 함수는 몇 개나 있을까?
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해야지. 함수가 뭐야? 함수가 뭐예요?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Y에 있는 원소에게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됐죠? 이 대응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합니다. 받아들일까요? 자, 그러면 함수 몇 개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자, 일단 요거 편의를 위해서 살짝 하나 편집해 놓고 손 맞춰. 됐어. 깔끔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얘기해 볼게. 봐봐. 함수 만들어 볼게요. 1이 A랑 짝짓고 2가 B랑 짝짓고 3이 B랑 짝지었어. 함수 맞지? 맞아? 이런 거 한 개 있는 거지. 괜찮아?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나요, 함수? 있죠? 1이 A랑 짝짓고 2가 B랑 C랑 짝짓고 3이 D랑 짝지었어. 이것도 함수 맞지? 이런 것도 있지. 맞아? 다른 것도 있죠? 또 그래볼까? 1이 C랑 짝이고 2가 A랑 짝이고 3이 B랑 짝이야. 이것도 함수 맞죠? 맞아? 이런 거 세면 되잖아. 아니면 이런 것도 있지. 1이 A랑 짝이고 2가 A랑 짝이고 3도 A랑 짝이야. 이거 함수 맞아요? 맞잖아.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Y에 있는 원소에게 오직 하나씩 대응하고 있으니까 맞잖아. 이것도. 맞아? 그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대응 관계들 몇 개인지 다 세야 될 거 아니야. 경우에서 이용하면 돼. 왜? 봐. 여기 원소 1이 갈 수 있는 건 몇 개? 하나, 둘, 셋, 넷. 요 1은 4개 중에 하나 갈 거야. 예를 들어 B한테 갖다 치자. 그럼 그때 여기 있는 원소 2는 오른쪽에 몇 개 중에? 4개 중에 하나 갈 거야. 선생님 3개 아니에요? 이러면 아니 왜? 얘가 똑같이 B한테 가도 상관없잖아. 맞아? 그럼 다시 여기 있는 2도 오른쪽에 있는 원소 몇 개 중에 4개 중에 하나 갈 거야. 그럼 여기 있는 3은 마찬가지 원소 몇 개 중에 4개 중에 하나 갈 거야. 이것들이 연이어 한 번에 일어나서 함수가 한 개씩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럼 전체 함수는 몇 개? 4의 세제곱계 64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납득이 돼요? 진짜 한 땀 한 땀 다 셀 수도 있지 64개. 근데 못 어렵게 세 경우의 수의 개념을 알고 있는데. 됐음? 동시에 연이 일어나서 함수 하나 만들어지잖아. 납득이 될까요? 끝. 그럼 두 번째 1대1 함수죠. 그럼 다시 집합 X에 있는 원소가 집합 Y에 있는 원소한테 대응할 거야. 오직 하나씩 대응할 거야. 근데 문제는 1대1이어야 해. X 하나에 Y 하나씩만 짝지어야 돼. 맞아? 유일해야 됩니다. 됐을까요? 그럼 봐봐. 다시 요 1이 여기 있는 원소 몇 개 중에 4개 중에 하나랑 짝지을 거야. 대응할 거야. 그럼 얘가 4개 중에 하나 예를 들면 A한테 갔어. 이렇게. 그럼 여기서 원소 2는 얘가 A랑 짝지으면 돼, 안 돼? 그럼 1대1 아니잖아. 맞아? 그럼 A를 뺀 몇 개 중에 3개 중에 하나랑 짝지을 거야. 그럼 얘가 만약에 C한테 갖다 치자. 이렇게. 됐음? 그럼 마지막 남은 3은 남은 몇 개? 2개 중에 하나 가겠지. 얘가 B한테 가거나 D한테 가거나. 그래야 1대1이잖아. 맞아? 그럼 남은 몇 개 중에 2개 중에 하나 갈 거야.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 4 곱하기 3 곱하기 2. 24가지. 됐습니까? 마지막. 무슨 함수? 상수함수. 상수함수가 뭐예요? 함수식이 상수밖에 없어. 그래서 상수함수야. 누굴 넣어도 같은 값 나와. 됐죠? 일정한 하나의 값만 같습니다. 그래서 치역의 원소가 몇 개일 때? 한 개일 때. 누굴 넣어도 계속 그 값만 나오는 거거든. 그게 상수함수. 됐음? 그럼 봐봐. 상수함수. 모두 다 A 나올 때 한 가지. 모두 다 B가 나올 때 한 가지. 모두 다 C가 나올 때 D가 나올 때 한 가지씩. 맞아? 그럼 몇 개? 4개. 끝. 답입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다시 함수의 개수를 세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함수의 개수를 세라는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나오는 건 사실 좀 이뻐요. 이뻐.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옵션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생길 거거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2학년 이후에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은 딱 요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교재 밑에 보시면 꼭 알아두기라고 써 있죠. 꼭 알아두기. 뭘 알아둬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쓱 보시면 아이고 뭐가 보여? NPM 보이죠? 순열 보이네요. 순열. 맞아? 서로 다른 N개 중에 M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거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야. 1대1 함수일 때. 됐어? 1대1 함수일 때 경우의 수를 세는 것이 순열로 세는 거구나 라고 그냥 가볍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실제로 여러분 지금처럼 고배법칙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과제 얼마 안 되죠? 수업도 얼마 안 됐으니까요. 야무지게 잘해 오시고,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더위. 네,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 비가 온다고 하는 소식도 있어요. 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